토고 쇼세이 카드로 연패 저지에 나섭니다. 14일 세이브와 홈 경기에서 6이닝 1실점의 호투로 승리를 거둔 토고는 교류전 포함 4경기 연속 승리의 호조를 이어가는 중입니다. 특히 지방 구장 경기에서 강점을 보여주고 있는데 유일한 오점이 바로 시즈오카 야쿠르트 원정에서 5.2이닝 5실점으로 부진했던 경기. 일요일 경기에서 모리쇼헤이 상대로 단 2점을 올리는데 끝인 요미우리의 타선은 원정 타격 부진을 홈에서 극복할 수 있느냐가 관건입니다. 이러니 저러니 해도 이 팀의 타선은 무조건 홈런이 터져줘야 이야기가 된다. 2.1이닝을 무실점으로 막아낸 불펜은 나름대로 제 몫은 해내고 있는 중입니다. 딜란 피터즈 카드로 연패 저지에 나섭니다. 16일 오릭스와 홈 경기에서 5이닝 3실점의 부진으로 패배를 당한 피터즈는 교류전의 부진이 리그전으로 이어지지 않길 바라야 하는 상황입니다. 특히 AAA보다 못한 지방 구장 경기라는 점이 피터즈에겐 부담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일요일 경기에서 와쿠이 상대로 터진 무라타미 무네타카의 솔로 홈런이 유일한 득점이었던 야쿠르트의 타선은 교류전에서 보여준 타격이 다시금 사라지고 있는 중입니다. 특히 외인 타자를 포함한 하위 타선의 엇박자는 말이 나오지 않을 정도. 3이닝 동안 2실점을 허용한 불펜은 추격조가 막아주질 못하는 게 아쉽습니다. 아마도 토고는 현재 지방 구장 투구에 있어선 가장 나은 투수일지도 모릅니다. 지난 야쿠르트와 시즈오카 경기에선 피로의 여파로 부진했지만 12일에 휴식을 취하고 나온 토고는 이야기가 다릅니다. 반면 피터즈는 교류전을 통해 페이스가 많이 떨어졌고 지방 구장 투구 역시 기대가 어렵습니다. 무엇보다 야쿠르트 타선이 너무나 부진하다. 선발에서 앞선 요미우리 자이언츠가 승리에 가까이 있습니다. 니시유키가 연패 저지를 위해 마운드에 오릅니다. 14일 오릭스와 홈 경기에서 6이닝 2실점의 호투로 승리를 거둔 니시는 리그전의 부진을 교류전에서 어느 정도 극복해낸 바 있습니다. 주니치 상대로 홈에서 2이닝 6실점 패배를 당했지만 그때의 니시와 지금의 니시는 완전히 다른 투수다. 일요일 경기에서 바워 상대로 3점을 올리는데 끝인 한신의 타선은 원정 경기의 부진을 홈에서 극복할 수 있느냐가 관건입니다. 특히 3번 타순에서 생산력이 엉망이 되어버린 게 팀의 하락세를 부채질하는 부분일 듯. 3이닝 동안 1실점을 허용한 불펜은 좋은 방어율이 좋은 투구 내용이 아니라는 걸 확실히 보여주고 있는 중입니다. 야나기 유아를 내세워 3연승에 도전합니다. 15일 치바 롯데와 홈 경기에서 9이닝 1실점의 호투를 하고도 승리를 거두지 못했던 야나기는 교류전을 통해 완벽히 살아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만 여전히 야외 구장 경기가 변수인데 앞선 한신 원정의 7.2이닝 3실점보다는 좋은 투구를 기대해야 합니다. 일요일 경기에서 엄청난 집중력을 발휘하면서 야쿠르트의 투수진 상대로 5점을 올린 주니치의 타선은 홈 경기에서 타격이 되살아났다는 점이 최대의 소득일 것입니다. 원정에서도 승부를 걸어볼 여지가 있을 듯. 3이닝을 무실점으로 막아낸 불펜은 주니치 최후의 자존심일 것입니다. 최근 양팀의 타격을 고려한다면 니시와 야나기 모두 호투를 기대하기에 부족함이 없는 투수들입니다. 하지만 유독 야나기는 야외 구장 경기에서 종종 흔들리는 편이고 이 차이가 승부를 가를 것입니다. 홈에 2점을 가진 한신 타이거즈가 승리에 가까이 있습니다. 토코다 히로키 카드로 3연승에 도전합니다. 16일 세이브와 홈 경기에서 5안타 완봉승을 거둔 토코다는 완벽하게 자신의 페이스를 회복한 모습입니다. 금년 DNA 상대로 원정에서 부진하고 홈에서 7이닝 무실점 승리를 거두었다는 점이 이번 경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일요일 경기에서 야마사키 이오리 상대로 맷 데이비드슨의 2점, 홈런 포함 3점을 올린 히로시마의 타선은 여전히 홈 경기 파괴력은 부족한 모습이 이어지고 있는 중입니다. 홈 경기에선 그야말로 4점이 한계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 4이닝을 무실점으로 막아낸 불펜은 6회 초에 실점 찬스를 막아낸 게 컸습니다. 오오누키 시니치를 내세워 선두 굳히기에 나섭니다. 17일 치바 롯데와 홈 경기에서 6이닝 1실점의 호투로 승리를 거둔 오오누키는 교류전에서 한층 안정된 투구를 보여준 바 있습니다. 다만 4월 22일 히로시마 원정에서 5이닝 3실점 패배를 당한 게 변수가 될 수 있을 듯. 일요일 경기에서 한신의 투수진을 무너뜨리면서 5점을 득점한 DNA의 타선은 상위 타선이 활발한 타격이 그대로 승부를 갈랐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다만 홈에 비해 원정 타격이 떨어지는 문제를 잡아내는 게 중요할 듯. 2.2이닝을 무안타 무실점으로 막아낸 불펜은 이제 7회를 막아줄 투수를 찾은 것 같습니다. 오오누키는 한번 고전한 팀에게 한동안은 계속 고전하는 타입입니다. 이번 경기 역시 고전 가능성이 높은 편. 게다가 최근에 토코다는 좌완 에이스다운 모습을 유감없이 발휘하고 있고 홈이라는 확실한 강점도 있습니다. 그리고 DNA의 타선은 홈에 비해 원정 타격이 떨어지는 편입니다. 홈에 2점을 가진 히로시마 토요카프가 승리에 가까이 있습니다. 미야기 히로야가 시즌 7승 도전에 나섭니다. 18일 야쿠르트 원정에서 6이닝 무실점의 호투로 승리를 거둔 미야기는 최근 징검다리 호투가 나오고 있는 중입니다. 치바 롯데 상대로 원정에서 7이닝 1실점 호투를 해냈는데 워낙 치바 롯데에게 강한 투수라는 점은 기대를 걸게 하는 요소일지도 모릅니다. 일요일 경기에서 반도 유고를 무너뜨리면서 4점을 올린 오릭스의 타선은
원정에서 타격감을 가다듬고 홈으로 돌아왔다는 점이 긍정적인 부분입니다. 여기서 장거리포가 터져줄 수 있느냐가 관건이 될 듯. 1아웃 세이브를 거둔 히라노 요시히사는 노익장이 무엇인지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사사키 로키 카드로 3연승에 도전합니다. 18일 DNA 원정에서 6이닝 4실점의 투구로 패배를 당했던 사사키는 하마스타의 벽을 넘지 못한 게 결국 패인이 된 바 있습니다. 금년 오릭스 원정에서 7이닝 3실점으로 아쉬웠다는 점도 변수가 될 수 있을 듯. 일요일 경기에서 니포넴의 투수진을 무너뜨리면서 홈런 3발 포함 6점을 올린 치바 롯데의 타선은 홈 경기에서 다시금 타격이 살아나고 있다는 점이 긍정적인 부분입니다. 다만 홈에 비해서 원정 경기력은 떨어지는 편. 니시노의 승리를 날려버리면서 2실점을 허용한 불펜은 조금씩 안정감이 떨어지는 것 같습니다. 사사키 최대의 약점은 역시 동구장에서 투구가 많이 흔들린다는 점입니다. 반면 미야기는 홈 경기에 강점을 가지고 있는 투수. 워낙 공이 위력적이기 때문에 미야기와 사사키의 대결은 막상막하일 수 있겠지만 유독 사사키 등판 경기에서 치바 롯데의 불펜이 고전하는 경우가 많고 이 점이 승부를 가를 것입니다. 뒷심에서 앞선 오릭스 버팔로스가 승리에 가까이 있습니다. 타이라 카이마가 고향에서의 승리를 노립니다. 18일 히로시마 원정에서 7이닝 11삼진 3실점의 투구로 승리를 거둔 타이라는 안정감은 부족하지만 힘이 넘치는 투구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금년 니포넴 상대로 투구 내용이 조금 아쉬웠는데 익숙한 나아 구장의 투구는 기대를 걸어도 좋을 것입니다. 일요일 경기에서 하야카와 상대로 홈런 2발로 올린 5점이 득점의 전부였던 세이브의 타선은 오래간만에 세이브다운 경기력을 보여주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다만 나아 구장은 장타가 잘 나오지 않는다는 게 변수가 될 수 있을 듯. 그러나 셋업을 해줘야 할 사토 슌스케의 2실점은 불펜 운용에 불안함을 안길 수 있습니다. 이토 히로미가 연패 저지를 위해 마운드에 오릅니다. 17일 주니치 원정에서 7이닝 3실점의 투구로 승리를 거둔 이토는 교류전을 통해 7이닝 23실점의 투구를 꾸준히 하는 투수라는 걸 다시금 증명한 바 있습니다. 다만 야외 구장이라는 점이 변수인데 금년 세이브 상대로 모두 QS를 했다는데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일요일 경기에서 치바 롯데의 투수진 상대로 키요미야 코타로의 2점 홈런 포함 5점을 올린 니포넴의 타선은 원정 경기 타격 자체는 그다지 나쁘지 않은 편입니다. 그러나 토요일 스키즈 실패에 이어 일요일 악송그룹 경기를 날려버린 이시 카즈나리는 정말 니포넴이니까 기회를 잡고 있는 선수라고 호평을 들어도 할 말이 없을 듯. 결정적인 3실점을 허용한 불펜은 접전에서 나바타메 츠바사에게 시즌 첫 1군 등판을 시키면 안 되는 거였습니다. 이번 경기의 선발 투수는 양팀 감독들이 대놓고 노린 경기라고 해도 할 말이 없을 정도. 타이라는 오키나와 출신이고 이토는 홋카이도 출신이기 때문. 그래서 이토는 여름에 아쉬운 투구가 종종 나오는데 오키나와 경기라는 점은 가장 큰 변수가 될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타이라는 바로 오키나와 출신입니다. 선발에서 앞선 세이브 라이온즈가 승리에 가까이 있습니다. 최원준이 시즌 2승 도전에 나섭니다. 21일 SSG와 홈 경기에서 5.1이닝 2실점의 투구로 패배를 당했던 최원준은 그나마 원정보다 홈에서 강한 흐름을 어느 정도 이어가는데 성공했습니다. 금년 2번의 NC 원정은 모두 악몽이었는데 홈에서 반등할 수 있느냐가 관건입니다. 일요일 경기에서 키움의 투수진을 맹폭하면서 홈런 2발 포함 무려 17점을 올린 두산의 타선은 이 흐름이 이어질 수 있느냐가 관건이 될 듯. 다만 홈 경기에서 폭발을 기대하기엔 조금 무리가 있습니다. 박신지 혼자 2.1이닝을 버텨준 건 팀의 불펜 운용에 커다란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신민혁 카드로 연패 저지를 노립니다. 21일 LG와 홈 경기에서 4.1이닝 1실점의 투구를 보여준 신민혁은 좌타자에게 약한 문제가 계속 이닝 소화의 문제를 일으키고 있는 중입니다. 15일 홈에서 최원준 상대로 4.2이닝 1실점 투구를 보여주었는데 잠시림을 고려한다면 5이닝은 잘 버텨줄 수 있을 것입니다. 토요일 경기에서 문동주에게 막히면서 이태양 상대로 올린 1점이 득점의 전부였던 NC의 타선은 과연 원정에서 타격이 살아날 수 있느냐가 무엇보다 중요할 것입니다. 그러나 우천 취소가 아닌 노게임이라는 게 오히려 더 좋지 않게 작용할 수도 있을 듯. 어찌됐든 불펜의 일 휴식은 분위기 전환에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최원준은 NC에게 약하고 잠실에서 강합니다. 문제는 NC가 잠수함에겐 상당히 강한 팀이라는 점입니다. 게다가 신민혁은 앞선 두산전의 투구를 고려한다면 잠실에서도 기대를 걸 여지가 많은 편. 최근 NC는 불펜에서 모든 게 망가지고 있지만 두산 역시 불펜은 좋지 못하고 두산은 대승 뒤에 부진 여파가 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상성에서 앞선 NC가 승리에 가까이 있습니다. 오원석이 시즌 6승 도전에 나섭니다. 21일 두산 원정에서 5이닝 무실점의 호투로 승리를 거둔 오원석은 앞선 2경기의 부진을 극복했다는 점이 고무적입니다. 다만 홈에서 5월 23일 LG에게 5이닝 6실점 패배를 당했는데 이번 경기에서 반등할 수 있느냐가 관건일 것입니다. 일요일 경기에서 퓨캐넌과 김태훈 상대로 2점을 올리는데 끝인 SSG의 타선은 토요일 경기의 대승이 오히려 독이 되어버린 모습입니다.
홈에서 홈런이 터지지 않으면 죽도 밥도 안 되는 문제는 분명 변수가 될 수 있는 포인트. 그래도 조성훈 이후 불펜이 6이닝을 무실점으로 막아낸 건 이 팀의 강점 중 하나일 것입니다. 임창규를 내세워 3연승에 도전합니다. 21일 NC 원정에서 7이닝 3실점의 호투를 보여준 임창규는 6월의 부진을 어느 정도 극복해낸 투구를 보여준 바 있습니다. 5월 23일 오원석과 맞대결에서 6이닝 1실점 승리를 거두었는데 지금의 임창규라면 호투를 기대할 여지가 많습니다. 일요일 경기에서 롯데의 투수진을 무너뜨리면서 7점을 올린 LG의 타선은 막판 2이닝 동안 6실점을 해내는 집중력이 매우 돋보였습니다. 관건은 1차전에 타격감이 떨어지는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느냐는 것일 듯. 불펜 대의로 3실점으로 버텨낸 불펜은 확실한 투수 4명이 있다는 점이 가장 큰 강점일 것입니다. 오원석은 한번 강한 팀에게 계속 강하고 한번 약한 팀에게 계속 약한 타입의 투수. 이번 경기가 홈이라고 해도 LG 상대로 고전 가능성이 높은 편. 반면 임창규는 다시금 좋을 때 페이스를 되찾아가고 있는 중이고 이미 SSG 원정에서 호투를 한 경험도 있습니다. 오원석의 복수전은 어려울 것입니다. 선발에서 앞선 LG가 승리에 가까이 있습니다. 정성종이 데뷔 첫 선발 마운드에 오릅니다. 21일 KT 원정에서 2이닝 1안타 무실점의 투구를 보여준 정성종은 나균안의 대체 선발로 나서는 상황. 그러나 구속을 앞세운 타입이라 나균안과 완전히 반대 타입인데 홈 경기에서 강하다는데 승부를 걸어야 합니다. 일요일 경기에서 이정용과 최동환 상대로 3점을 올린 롯데의 타선은 단 1이닝 득점을 제외하면 좋은 모습을 보여주지 못했다는 점이 여러모로 아쉽습니다. 6월 월간 타율 9위에 가라앉은 타격감이 살아날 수 있느냐가 주중 시리즈의 성패를 가를 것입니다. 또다시 무너진 구승민과 김원준 콤비는 벌써 한계점을 드러내는 것 같습니다. 원태인을 내세워 연승에 도전합니다. 21일 키움과 홈 경기에서 7이닝 무실점의 호투를 하고도 승리를 거두지 못했던 원태인은 휴식 이후 투구 내용은 좋은 편입니다. 6월 9일 롯데와 홈 경기에서 5이닝 4실점 패배를 당했지만 이번 경기는 조금 다를 것입니다. 일요일 경기에서 조성훈을 무너뜨리면서 5점을 올린 삼성의 타선은 원정에서 꾸준히 좋은 타격감을 이어간다는 점이 홈과는 완전히 다른 점입니다. 1차전만 어떻게 버텨내면 그 뒤는 기대를 걸어도 좋을 레벨. 그러나 또 등판과 동시에 제구 난조로 실점을 허용한 김태우는 정말 트레이드로 왜 데려왔는지 모를 정도. 나균안 대체로 정성종을 내보낸 건 그만큼 공이 빠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전형적인 투피치 투수고 선발로 가면 구속이 느려질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게 발목을 잡을 듯. 게다가 원태인은 매 시즌 사직 첫 등판은 가히 압도적 투구를 해냈고 이미 삼성은 일요일 경기에서 정성종과 매우 비슷한 타입인 조성훈을 공략해낸 바 있습니다. 선발에서 앞선 삼성이 승리에 가까이 있습니다. 이의리가 시즌 7승 도전에 나섭니다. 22일 하나 원정에서 또 볼넷쇼를 보여주면서 4.1이닝 1실점 조기 강판을 당했던 이의리는 제구가 전혀 잡히지 않고 있는 중입니다. 이번 시즌 키움 상대로 홈에서 7이닝 1실점이라는 시즌 최고의 투구를 보여주었는데 그게 재현이 될지가 관건입니다. 토요일 경기에서 KT의 투수진 상대로 4점을 올린 KIA의 타선은 어느 정도 타격감을 회복한 채로 주중 시리즈를 맞이한다는 점이 긍정적인 부분입니다. 어찌됐든 홈이라는 건 강점이 될 수 있는 부분. 불펜에게 이 비는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정찬원이 분위기 전환을 위해 마운드에 오릅니다. 21일 삼성 원정에서 7이닝 무실점의 호투를 보여준 정찬원은 팀을 크게 타는 흐름이 계속 이어지는 중입니다. 15일 KIA와 홈 경기에서 4이닝 5실점의 부진으로 패배를 당했는데 팀 상성을 타는 정찬원의 특성상 이번 경기도 쉽지 않을 것입니다. 일요일 경기에서 알칸타라와 박신지 상대로 홈런 2발로 올린 2점이 득점의 전부였던 키움의 타선은 타격감이 떨어진 채로 원정 경기에 나서야 한다는 점이 상당히 부담스럽습니다. 이번 시즌 키움의 원정 성적이 15승 21패인 건 원정 경기 타격이 그만큼 좋지 않기 때문입니다. 15실점으로 무너진 불펜은 김재훈과 임창민 외에 믿을 투수가 있나 싶습니다. 이의리는 항상 제구가 문제고 정찬원은 KIA만 만나면 다른 투수가 되어버립니다. 이번 경기는 선발보다 불펜 대결이 될 가능성이 높은 편. 하지만 이틀의 휴식은 KIA에게 임기영과 최지민을 모두 쓸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준 반면 키움은 불펜 소모도도 크고 접전에서 부진합니다. 뒷심에서 앞선 KIA가 승리에 가까이 있습니다. 펠릭스 페냐 카드로 5연승에 도전합니다. 21일 KIA와 홈 경기에서 6.1이닝 3실점의 투구로 승리를 거둔 페냐는 6월 들어서 꾸준히 QS급 투구를 이어가는 중입니다. 4월 15일 KT 원정에서 5이닝 1실점으로 시즌 첫 승을 거두었는데 홈 경기에 페냐라면 QS는 기본 장착일 것입니다. 토요일 경기에서 7점을 올린 하나의 타선은 패디 상대로 타격감이 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홈으로 돌아온다는 점이 가장 큰 강점으로 작용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이 팀의 타선은 홈 경기에서 꽤 기대를 걸어도 좋을 레벨. 불펜에게 2일의 휴식은 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고영표가 시즌 7승 도전에 나섭니다. 21일 롯데와 홈 경기에서 7이닝 1실점의 호투로 승리를 거둔 고영표는
6월 들어서 3경기 전승을 이어가는 중입니다. 투구 내용도 대단히 좋은데 작년 하나 원정에서 QS였다는 점이 변수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토요일 경기에서 단 1점에 그쳤던 KT의 타선은 일요일 경기에서 타격감을 살릴 수 있는 찬스를 비로 놓친 게 아쉬운 부분입니다. 이 일의 갭이 변수 아닌 변수가 될 수 있을 듯. 그래도 불펜에게 이 비는 분명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페냐와 고영표 모두 충분히 호투를 기대할 수 있는 투수들입니다. 이번 경기는 투수전 가능성이 꽤 높은 편. 결국 불펜 대결에서 승부가 갈리겠지만 휴식이 충분하다는 전제로 간다면 KT의 불펜이 반발 정도 앞서는 편이고 이 점이 승부를 가를 것입니다. 뒷심에서 앞선 KT가 승리에 가까이 있습니다.